여러분, 103조 원, 이게 무슨 돈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거대한 그림자 경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내용을 한번 같이 뜯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새로운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지금 대체 얼마나 심각한 문제랑 싸우고 있는지 그 규모부터 알아야 합니다.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102조 7천억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024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돈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하 경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막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진짜 심각한 건요, 이 시장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불과 3년 만에 21조 원 넘게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이 속도를 지금 당장 막지 못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돈의 투기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훨씬 더 가슴 아픈 현실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 검은 시장의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2022년 조사를 보니까 도박 중독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 고등학생도 중학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초등학생이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보다도 높은 수치죠. 우리가 정말 모르는 사이에 가장 어린 아이들이 도박의 늪에 가장 깊이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에 나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획 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당연히 지난 5년간의 계획을 복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겠죠. 뭘 잘했고 뭘 놓쳤는지 그 성적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계획의 성적표는 딱 이겁니다. 반쪽짜리 성공. 정부가 정한 매출 총량제라는 틀 안에서 합법시장을 관리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하지만 진짜 전쟁터였던 불법 온라인 시장이 커지는 건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문은 단단히 걸어 잠갔는데 뒷문으로 불법 시장이 활개치면서 모든 걸 삼켜버린 꼴이 된 거죠. 바로 이런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정부가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앞으로 5년을 책임질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 바로 그겁니다. 이번 계획에 내건 비전은 아주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두 머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건데요. 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를 만들면서 동시에 도박 중독 같은 부작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가겠다는 거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4개의 큰 기둥을 세웠습니다. 첫째,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관리 기능을 하나로 꽉 쥐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 둘째, 온라인 시대에 맞는 정책을 만들겠다. 셋째, 도박 중독이나 범죄 같은 사회적 부작용을 막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박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건전한 여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창한 목표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 3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온라인 불법 도박 통합감시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전처럼 각 기관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강력한 팀으로 뭉쳐서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불법 사이트들을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또 폐쇄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두 번째는 역시나 가장 시급한 우리 아이들 문제, 청소년 보호막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도박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요. 특히 가장 위험에 많이 노출된 초등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따로 개발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챙기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상담사도 키워낼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핵심 변화는 바로 실명 구매 확대입니다. 사실 불법 시장이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익명성이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인 온라인 베팅부터 본인 인증을 거치는 실명 구매를 더 강화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베팅을 막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 계획에서 가장 야심차고 또 가장 어려운 도전일 수도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도박이라는 산업 전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뿌리부터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도박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미지를 걷어내고 이걸 건전한 여가 문화의 하나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합법적이고 건전한 공간에서 적은 돈으로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 100조 원짜리 어두운 시장으로 흘러가는 돈도 줄어들 거라는 계산이죠.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혁명을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경마장이나 경륜장 같은 곳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계획이에요. 그 안에 공원이나 공연장, 맛있는 먹거리 같은 즐길거리를 많이 만들어서요. 돈을 거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정해진 예산 안에서 즐기는 하나의 레저 활동으로 느끼게 만들겠다는 거죠.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정부의 계획 하나로 100조 원이 넘는 이 거대한 지하 경제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도박이라는 단어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여가라는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현실의 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5년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